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 4차 공판 관련 소식, 그리고 홍석현 JTBC 중앙일보 회장이 손석희 앵커를 자르라는 외압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2차례에 걸쳐서 받았다는 보도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. 관련해서 박가영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박 기자,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3번 독대를 했잖아요. 여기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, 즉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에 관련한 발언이 있었는지 입증 여부가 이번 재판의 사실상 핵심이지 않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9월, 2015년 7월, 2016년 2월 이렇게 3차례 독대를 가졌습니다. 그런데 이 독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대가 관련 합의를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. 합의가 있었다는 말씀인가요? 네. 특검이 아무 근거 없이 이런 판단을 내리진 않았을 텐데 특검의 판단 근거 어떤 것이 있나요? 예, 여러 정황과 진술들이 있지만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2번째 독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. 삼성의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화할 수 있기를 바라고 현행 법령상 정부가 도와줄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기업을 향한 이해도가 높은 현 정부 임기 동안 경영권 승계 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.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의 한 말이라며 공소장에 직접 인용을 한 문구입니다. 한마디로 경영권 승계 도와줄 테니 최순실에게 지원해라 라는 것을 박 전 대통령이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.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주고받았다는 말을 직접 인용을 했다는 말인데 그게 가능한가요?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독대라고 하면은 2사람밖에 없었다는 말인데 뭐를 근거로 이렇게 직접 인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? 예, 문제가 바로 이 점인데요. 삼성 측 변호인단이 이런 특검의 공소 내용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.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 조사를 거부했고 그래서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적이 없으며 이재용 부회장은 해당 대화 내용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. 한 사람은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또 다른 사람은 이 대화 내용 전면에 부인을 하고 있는데 과연 특검이 공소장에 적시한 그 내용을 어떻게 직접 인용을 하면서까지 제기할 수 있냐? 바로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. 그렇군요. 특검도 아무 근거 없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그런 말들이 오고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진 않을 텐데 특검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? 네, 특검은 대통령 말씀 자료라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요. 대통령이 어떤 회담을 하거나 면담을 할 때 청와대 보좌진이 대통령 말씀 자료라는 것을 작성합니다. 이거는 그 해당 면담이 이러이러한 취지이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듯합니다. 라는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일종의 발언 메모 같은 건데요. 이 인용됐던 말씀 자료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고 또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것을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. 안종범 전 수석도 이 말씀 자료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삼성 측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? 네, 삼성 측은 갖고 들어갔다고 해서 꼭 그렇게 발언을 했겠느냐, 그런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. 갖고 들어가긴 했지만 그렇게 말했다는 증거 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삼성 측 주장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은 아닌 것 같은데 특검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텐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나요? 네, 특검이 이 부회장의 유죄를 입증하려면 반드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가 입증이 필요할 거라는 게 법원 안팎에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관련해서 법무법인 하나의 강신업 변호사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. 공소장에서 그 특검이 말씀 자료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적시를 했다 하더라도 삼성 쪽에서 또 박근혜 쪽에서 다 부인할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 부인을 하는 한 특검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말이 실제로 이재용과 박근혜 사이에서 오고 갔다, 그날 오고 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녹음이라든가 내려지는 다른 증거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는 한 그것만 가지고 유죄의 증거로 쓰이지는 못할 것이다.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. 관련해서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. 네.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한테 JTBC에 광고 주지 마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뭔가요?
네, 2016년 2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세 번째 독대를 할 때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건데요. 박 전 대통령이 손석희 앵커 좀 교체해라 라고 말을 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다시 그럼 JTBC에 나가는 삼성 광고라도 잘라라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. 이런 대화가 이날 독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건데요. 홍석현 전 JTBC 중앙일보 회장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손석희 앵커를 자르라는 외압을 2번이나 받았다고 폭로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JTBC 안팎에서 나온 말들입니다. 이게 뭐 이 부회장이나 박 전 대통령 재판과 뭐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? 이 부회장은 한결같이 자신과 또 삼성은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최순실에게 금전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강요 피해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. 지난 공판에서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의 진술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두 번째 독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 승마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심하게 질책했고 이재용 부회장이 그것에 관련해서 내가 왜 대통령에게 야단까지 맞아야 되냐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당황했다는 게 최 전 실장의 말이었습니다. 이 부회장이 크게 당황했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이 손석희 앵커를 또 잘라라, 광고를 주지 마라 라고 이런 발언을 한 게 정말 사실이라면 삼성 측의 주장은 더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. 봐라, 두 사람의 독대가 어떤 하하호하면서 청탁하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고 혼나는 자리였고 강요를 받는 자리였다. 뭐 이런 주장과 논리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잘 들었습니다. 박가영 기자였습니다.